네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해. 그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됐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네. 게스트 소개는 잠시 후에 해드리고요. 네. 오늘은 소개할 게 많아. 전용준, 유승호, 송미호, 서수진 씨가 연주해주신 No Moon Error로 시작했습니다. No Moon Error? 네, No Moon Error. 네. 밤씬이 좀 좋긴 했다. 네. 오케이. 아무튼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무거운 분위기의 곡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골랐고요. 이번 회차 커피 선물을 받으실 분은 우리 열혈 청취자님으로 또 댓글과 뭐 이것저것 많이 남겨주시는 간우님. 간우님. 네. 간우님께는 기분 좋은 카페 철새에서 보내드리는 더치커피. 제가 이거 다시 들어보니까 생각 없이 얘기했던데 네네. 두 번에 걸쳐가지고는 드립커피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드립커피가 아니고 더치커피. 네. 그렇지. 누가 들었을 집에 찾아가서 내려주는 다음에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뜨거운 물에 내려주는 게 드립커피고 네, 찬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담아놓는 게 더치커피인데. 그래서 됐는데 주소 말해달라고 하면 일부러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랬네. 네. 그리고 쿨프로그님께서는 안 보내주셨어요. 쿨 FRG. 네, 쿨 네네네. FRG 아마 쿨프로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가? 네. 쿨프로그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O를 뺐겠지. 근데 쿨 FRG님께서는 안 보내주셔가지고 아직 못 보내고 있는데요. 주소하고 연락처를 좀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치커피 한 병 보내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내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네. 보내주십시오. 자,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를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마스타 애청자 대표로 자원에서 나온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피대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한 영화 투자 제작 배급 스튜디오에서 프로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일한 지는 올해로 약 9년 차 정도 됐습니다. 네. 원래는 마케팅을 주로 하다가 이제 영화 투자 제작 쪽으로 프로듀서를 한 지는 3년 차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요. 시네마스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네. 그게 유일하게 제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애청자를 다 안 듣고 오거든요. 근데 뭐 매회 다 듣고 계셔가지고. 네. 큰일이네. 큰일이야. 제가 그래서 애청자로서의 따끔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열심히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치.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한희주님 네. 모시고 우리 이번 주는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PD님이 또 오셨네요. 출연을 원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따로 신청해 주십시오. 정말? 시간이 맞으면 화요일 저녁에 저희가 녹음을 하니까요. 네. 엄선해가지고. 뭐 엄선해. 정말? 출연료를 많이 받지는 않고 밥 한 끼가 사실. 그렇지. 앵벌이야? 여기 왔는데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딱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애청자니까 이제 뭐 나름 실물을. 우선은 제가 이제 목소리로만 듣다가 화면을 보면서 목소리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세 분이 정말 다 훈남이세요. 네. 이런 거 좋은데요, 이런 거? 네. 잘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녹음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왔으니까요.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김프로님이 엄선해서 또 불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열려있습니다. 활짝활짝. 오케이. 통장문도 활짝활짝 열려있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분노인데요. 일본 영화. 네. 오랜만에. 처음인가요? 저희가 아니구나. 일본 영화 태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말고 우리가 힘들어. 일본 영화를 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네. 너의 이름은?
하셨죠. 그러네. 네. 신카이 마코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말고는 태풍이 지나고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있다 싶어서 추천했고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본의 아니게 일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편의 영화를 다루게 됐는데 네. 느낌은 되게 다르네요. 일본 특집.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아, 여행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아무튼 그래서 분노. 이상일 감독의 분노. 네. 한국 이름이어가지고 혹시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제1교포 3세. 그러면 분노,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冷酷で残忍な罪を犯した殺人犯は周囲に溶け込み、今もどこかでじっと身を潜め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히는 도쿄의 여름날. 평범한 부부가 무참히 살해됩니다. 유일한 단서는 벽에 피로 쓰여진 글씨.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연고를 알 수 없는 3명의 남자가 등장하죠. 2달 전부터 항구에서 일하기 시작한 타시로, 신주쿠에서 만난 도쿄 셀러리맨과 사랑에 빠진 나오토, 무인도에서 배낭여행 중인 타나카,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게 생긴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간의 본성과 민낯을 마주하게 하는 영화, 분노입니다. 히카리. 네. 네.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그러네. 그래서 뭐 하여튼 표현 하나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어그로는 황대리가 끌 것 같아요. 그래. 조심스럽네요. 직업 보조요. 심지어 메가박스 배급인데. 아니,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살짝 좋은 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또 묘한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고,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도 봤는데, 이렇게 힘줘서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네. 자, 희주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저희가 네. 이게 아니고 원라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래서 원라인을 하려고 하다가 분노가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급히 바꿨는데 네, 그래서 저는 원라인을 먼저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분노로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제가 메시지를 했더니 자기 원라인 보고 나왔어요. 네네. 다시 들어가실 괜찮습니다. 원래 보려고 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 상영관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미 벌써 퐁당퐁당 배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조조로 가서 봤는데 저는 2시간 좀 넘는 시간 140분이 넘었죠. 네. 근데 저는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먹먹함이 계속 여운이 남더라고요. 예, 저는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먹먹하려면 이렇게 힘줘서 해야지. 그렇죠. 힘 안 주고 뭐 어쩌자는 거야. 자, 라는 생각이 자, 그럼 드네요. 배 감독님하고 제 평은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 일단 한마디 총평을 해야 되니까. 한마디 총평. 배 감독님의 한마디 총평부터. 그건 또 왜 나부터야? 한마디 총평이요? 약간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BY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생각해야 돼요? 아니에요. 자오비를 생각해요. 배 감독님의 또 숨겨진 작품, 자오비가 또 따로. 그래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누구 언제 봤어? 자, 황대리님은? 저는, 원고지에 꾹꾹 힘줘서 눌러쓴 감정, 분노. 원고지에 꾹꾹 눌러 쓴 감정, 분노. 네. 좋아. 시적이야. 자기가 직업 좋다. 제 한마디 총평은 네. 뭉툭한 스릴러, 흥건한 멜로. 네. 야, 좀 괜찮았어요? 야, 다들 시를 쓰고 있네. 참나. 그럼 배 감독님은 괜찮으셨어요? 영화요? 네. 재밌었어요. 이렇게 재밌다고 하기가 조금 그렇기도 한데 이거. 이게 재미죠, 뭐 영화를 보면. 네. 야, 좀 오늘은 그렇게 3대1로 한번 싸워봅시다. 그래. 황대리. 쉽지가 않네. 자, 그러면 영화의 기본 정보를 황대리님께서 한번 훑어주시겠습니다. 네. 네, 분노입니다. 분노. 한자로 분이죠. 영어로. 노지, 노. 노. 노알, 노, 노알, 노. 분. 이걸 한마디 총평을 했어야 되네. 이거 살려요. 분. 막. 내가 암만 노력해도 이거는 편집이 되지 않겠군. 네, 분노의 노입니다.
아이, 빼도 박도 못하네. 대본에다가 분이라고. 잘 됐다. 아, 대본에 분이라고 저기서 출력해서 갖고 왔어. 아, 진짜. 그래. 영어로 레이즈입니다, 레이즈. 그래요. 아, 이 영화 가지고 이렇게 웃을 수가 없는데, 이거 참. 죄송합니다, 감독님. 그, 러닝타임 142분이고요. 3월 30일 날 개봉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고요. 앞서 얘기했던 이상일 감독 연출입니다. 이름은 한국 이름이지만, 제일교포 3세 되시고, 꾸준히 작품 활동은 하고 계신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용서받지 못한 자. 동일 제목의 영화가 한두 편 떠오르겠지만, 일본의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2010년도에 악인. 이 악인이 개봉했을 때, 고백. 그 일본 영화랑 두 개가 이렇게 뭐 개봉해가지고. 네. 뭐 일본 영화의 뭐 무식이라 좋은 시기였다라고 얘기하던데. 우리나라에 좀 알려져 있을 법한 영화는 이제 2006년도에 훌라걸스. 한국 관객은 한 5만 명 정도가 봤고, 찾아보니까 이 영화로 일본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6969, 1만 4천 명 정도의 관객이 들었고, 주인공이 여기서 또 치마부키 사토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이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한데, 제가 일본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본 편이 아닌데도 되게 낯익은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와타나베 켄, 모리야마 미라이, 치마부키 사토시 유명하죠. 네. 이케와키 치주루. 이 두 명이 이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두 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98개 스크린에서 개봉했고, 네. 지금까지 1만 명의 관객이 들었습니다. 얘기했듯이 메가박스 플러스 M 배급이고요. 네. 메가박스에서만 상영하는 게 아니라 3사에서 다 상영을 하는 것 같은데, 청불에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자체가 뭔가 대중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아가지고 흥행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는 그냥 되게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어그로를 끌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인상이 곡성이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일본판 곡성? 네. 아, 진짜 저렴한 멘트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근데도 네. 이게 일본에서 어떤 흥행 선정했는지 못 찾아봤어요. 흥행 선정이 어땠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들었어요? 네. 제가 이게 배급사가 도호 영화사잖아요. 네. 도호가 일본의 100년 넘은 그런 전통 영화 배급사인데요. 제 친구가 도호에 다니고 있어서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구나. 작년에 2016년 일본의 박스오피스는 15.5억 엔. 일본 엔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치면 170억 정도 했대요. 근데 박스오피스를 관객 수로 측정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한 그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 이제 금액으로 쳤을 때는 이 정도면은 평균 일본에서 매년 개봉하는 영화들이 10억 엔을 넘으면 네. 굉장히 흥행이 잘 됐다라는 그런 기준선인데, 이 영화는 그런 거에 비하면 흥행이 잘 됐고, 게다가 작년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일본 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많이 탔잖아요. 네. 총 13개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저 그렇게 배경을 들으니까 더 곡성이랑 같은 비슷한 추세인 것 같은데. 네. 네. 네, 근데 곡성은 15세였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찾아보기에는 그렇게 가까운 영화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이 작품성을 많이 인정받고 있는 영화, 분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출연진 중에 그 여배우들 몇 명이 사실 좀 화려하거든요. 네. 히로세 스즈 어디서 봤지 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그 막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야자키 아오이. 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사실.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출연진으로 따지면 도둑들의 그러네요. 일본판 도둑들 정도 되는 캐스팅이에요, 이게. 굉장히 화려한 캐스팅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 영화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때 여자 캐릭터를 잡아주고, 이 여자가 예쁜 캐릭터라고 잡지는 않는데 그냥 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이름 있는 배우들이 나왔나?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히로세 스즈 배우는 사실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또 2부에서도 쭉 얘기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연기가 강렬했잖아요. 네. 근데 이 배우가 98년생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어리죠. 19, 20. 예. 저랑 비슷하네요. 네, 미성년자 함께 방송하고 있는 시네마스타입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막내로 나왔던 그 여배우잖아요. 너무 기대되고요. 일본에서 이 연기 자체 잊을 수가 없는 연기였어요. 네. 네. 생긴 게 연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그냥 아우라가 감정이 있죠. 느껴지는 네. 네.
정말. 야, 일본을 갔더니 근데 좀 약간 특이하던데, 그게 제가 도쿄에 있었는데, 네. 여러 군데를 못 봐서 그랬는지, 멀티플렉스를 네. 이렇게 몇 개 봤더니, 네. 심야 상영을 안 하대요. 아, 그래요? 네. 9시, 10시 정도까지만 하고, 그 뒤로 뭐 12시 막 뭐 1시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지난주에 갔는데, 패신저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 보통 한 2, 3개월씩 길게, 우리보다 길게. 맞아요. 길게 하는 건지 늦게 개봉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독특했어요. 그때 막 이제 문라이트, 라라랜드, 패신저스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킹콩도 하고 있고. 우리가 아마 빨리 내린다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서 좀 길게 장기 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은 정말 예전엔 그래도 한 달은 틀었는데 이제 2주 전에 2주. 네. 2주 뒤에 내려버리니까 영화를. 워낙 개봉하는 영화도 많고. 근데 또 오래 트는 영화도 있긴 해요. 라라랜드 아직도 트고 있던데. 네, 뭔가 또 정서에 동하는 영화가 있으면 오래 트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드물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 여행을 도쿄로 갔다 왔는데 네. 도쿄 뭐 신주쿠 가부키저도 나오고 뭐 긴자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지난주에 갔다 왔던 데여서 그런지 하여튼 전 약간 신선하게 봤어요. 거기 진짜 예쁘더라고. 바닷가 나오는데 오키나와 오키나와 같은데. 섬이요. 오, 일본이 그런 해변이 있었구나 싶었던. 어그로 엄청 끌고 있어요 지금. 몰랐다는데 왜 오키나와 그렇게 예쁜지 몰랐다고. 야 아프리카가 그렇게 햇볕이 이뻤어 막 이런 거 지금. 오키나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오키나와가 얼마나 이쁜 그렇게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가? 일본이란 나라가 유명한 나라예요. 아니 거기 이번 편은 분으로 끝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참 이렇게 컨셉 잡고 웃기기도 쉽지 않네요. 이렇게 대본을 잘 준비해 와서 다행이다. 그래 이 컨셉이 지금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망했어. 자, 그래서 뭐 이상일 감독님은 이제 워낙 네. 뭐 유명하니까 네. 훌라걸스로 이제 미국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상으로 또 뭐 작품을 선출되기도 했었고 네. 이번 작품 들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반응도 보신 분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죠? 평론가들 평점도 공이 그래서 좋습니다. 이동준 씨가 제일 적게 준 거예요. 3개 반. 견인하는 것은 강력한 미스터리지만 결국 남는 건 진한 정서적 여운. 이용철 씨가 4개, 이상일에게서 최양희를 본다. 송경원 씨가 3개 반, 숨막히는 열기와 어지러운 햇빛, 모든 장면을 클라이맥스로. 허나몽 씨가 4개, 믿음, 의심, 순간의 선택이 분노의 기원을 좌우한다. 뭐 어쨌든 공이다. 평론가들은 점수가 좀 좋고요. 조금 근데 말들이 조금 어렵네요. 이번 네. 평들이. 근데 영화 본 느낌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저도 네. 보고 나서 좀 먹먹하다보다 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느낌이 좀 있긴 했거든요. 진이 빠진달까? 예. 저는 좀 보면서,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가 아니고, 그거를 2시간 반 가까이를 보고 나오면서, 정말 탈진한 기분이었거든요. 탈탈 털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집중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곡성의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저 오히려 그게 몰입감으로만 하지 않으려고 지적으로 찍으려고 노력한 느낌이 좀 들어서 보고 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좀 더 먼저 왔어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이 코너를 두고 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론가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던데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그렇다면 영화를 보고 평하는 평론가를 평하는 평론가께서 그래요. 저는 이 모든 프레임에서 좀 그냥 벗어나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라고 해서 와서 그냥 떠들라고 해서 떠드는 건데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준비 안 하고 하는지 몰랐죠? 내 캔대로 막 얘기하고 있어. 황대리가 무슨 숫자를 카운트할 때 되게 빵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그런 게 있었나? 네. 그래서 다시 그거 찾아본다고 네. 듣다가 이렇게 몇 초 앞으로 가서 듣잖아요. 네. 듣는데 진짜 이게 30초, 15초, 10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든 코너 누를 때마다 내 웃음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좀 약간 웃음이 과해. 그걸 넘어서 웃음에 분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웃음에 분이 있으신 거. 네, 분이 있어. 뿜어내는. 그래. 웃음소리를 넣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 녹음부터 내가 너무 나의 다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게. 네, 하여튼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저도
곡성이 생각날 정도로 뭐 감정적으로 막 휘몰아치고 또 그러고 끝나면 좀 많이 아쉬울 법했는데 확실하게 전해야 될 그 감정선에 대해서 딱 끝에 마무리도 지어주는 것 같아서 그냥 나의 모든 감정을 받아라 하고 던지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네. 확실히 하고 싶은 얘기 그 감정에 대해서 집중돼 있어서 아 그런 영화는 아니겠구나 좋은 영화구나라고 싶었는데 근데 이걸 표현한 방법에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일본 특유의 연출인 것 같긴 해요. 그 한국에서 다른 영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서로 표현하는. 찾아보니까 이상일 감독님이 그 연출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도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곡성의 현장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들 정도로 한 씬을 찍을 때 우선 컷을 여러 번 가고 그리고 배우들이 미리 그것을 이 캐릭터에 녹아들 수 있도록 가령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모리야마 미라이 배우가 여기서 배낭여행 오키나와인가요? 네, 거기 섬에 있잖아요. 그 네. 친구를 아예 그냥 무인도에 가서 몇 주 살아보게 하고 했대요. 그런 식의 훈련과 그런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감독님 본인이 그렇게 의도를 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연기도 뭐 테두리만 잡아주고 네. 나머지 거는 좀 같이 상의해가지고 정해주기보다는 뭐 이렇게 여백을 좀 만들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좀 해석을 하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네. 네. 뭐 아무튼 공을 좀 많이 들인 작품이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작품성은 인정을 받고 있는 작품이니까 네. 근데 그 아까 황 대리 말씀하시니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평론가들 은근히 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네. 팟캐스트.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네. 평론가들에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영화를 옛날에 볼 때 어디서 볼 게 없잖아요. 홍보물 보면 다 재밌다고 하고 TV에서 소개해주는 거 봐도 다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있는 게 몇몇 평론가들이 평해놓거나 별점 준 거를 보고 가는데 갔다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리뷰를 쓰고 평가를 이렇게 쭉 쓰면서 보니까 이거를 내가 재미없게 보거나 조금 힘들게 봤어도 작품성 때문에 좀 좋게 쓰거나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돈 내고 가서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안타깝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는 같은데 평론가들 그쵸. 까서 뭐 나올 게 뭐가 있다고 그렇죠. 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평론가 분들의 그런 어떤 고압적 자세를 우리가 못 견디는 그래서 막 허위의식을 막 깨부시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별점 매기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위치에 올라 있는 발화자다라고 했을 때 저라도 그쯤 되면 니네 근데 이런 거 좀 안 보잖아. 이거 좀 봐야 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은 정말 그냥 나의 어떤 취향을 너무 잘 건드린 좋은 영화다 할 때는 혼자 막 춤이 춰서 흥분해서 말할 때도 있겠지만 근데 이걸 어떻게 말로 잘 조리 있게 얘기를 하려면 근데 그건 좀 진정시키고 이건 좀 더 부각시켜서 어쨌든 내가 좋은 의미에 맞는 말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그런 의도가 비친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당황도 되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결과로 그래서 3개 반, 4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뭐 영화를 볼 때 너는 이 영화는 그 잣대로 별로라고 해놓고 이건 왜 그래 이렇게 잣대 하나만 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는 드물거든요. 그렇죠. 잣대 하나로 명명백백하게 평가를 잘할 수 있는 영화가 있긴 있어요. 더럽게 못 만든 영화는 그건 그냥 이거 일단 완성도가 개판이잖아 라고 할 수 있죠. 혹은 약간 윤리의식이 결여된 영화다. 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의 잣대로. 하지만 어쨌든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오랜 시간 거쳐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그 세공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잣대들을 우리가 들이대야 되는데 이때 뭐 취향이 승하냐 아니면 메시지를 더 뭐 강조하냐 한 영화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잡담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건데 그게 3개 반, 4개, 2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 없을 뿐더러 이건 좀 다른 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불만이 생긴다 뭐 이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별점 자체가 보러 가기 위한 어떤 잣대로 우리는 그걸 즐겨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만 이거 우리가 이제 영화라는 걸 그렇게 별점을 매기는 게 과연 맞나?
딱 안 들어맞을 때가 솔직히 좀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개 공이 한 3개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3개보다 그 평론가들이 좀 덜 주는 영화들은 분명히 만듦새나 뭐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재미가 없거나 좀 허술하거나 이야기가 좀 안 맞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3개 이상 되는 거는 사실 본인의 취향이나 뭐 강조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거라서 뭐 그게 몇 개냐에 따라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괜히 얘기 꺼냈다. 나는 아까 했던 그 드립을 위해서 꺼낸 건데 누가 그런 생각을 듣고 싶대? 지금 여러분 형들이 지금 분한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분하네 정말. 자, 그래서 지금 90개 스크린 정도에서 10,000명 봤거든요. 네. 아 정말 적군요. 4년간이. 많이 보지는 않았고 솔직히 영화를 보려 그러면 이 방송 듣고도 보시려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찾아가서 시간대 없는 시간대 찾아서 봐야 되니까. 네. 얼마나 볼까요? 3만 명. 3만이나 본다고요? 네. 그래도 3만 명은 보지 않을까? 홍대님 어떻습니까? 한 2만 명? 2만 명. 2만 명도 저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와. 나의 바램을 또 말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곡성이 일본에서 개봉했으면 관객이 몇 명이나 될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우리한테는 익숙할 수 있는 한국적인 정서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궁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 영화를 보니까 뭔가 되게 일본적인 게 일본의 그런 느낌이 많이 오는데 그냥 보면서도 이게 뭔가 낯선 게 있다라는 느낌 정도는 이해하겠거든요. 이게 일본의 그런 연출, 일본에서 표현하는 정서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곡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곡성이 일본에서 개봉하게 된다면 이런 느낌을 받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는 15,000 쏘았어요. 15,000명? 15,000명도 보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제 첫째 주 지났으니까 네. 한 주 더 틀면 네. 15,000 정도까지는 가고 좀 더 길어지면 2만까지 가지 않을까. 입소 보니 그래도 좋지 않을까? 작년에 부산 영화제 때 네. GV도 있었고 이 영화가 많이 잘 매진까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아하시고 좋은 입소문이 났던 걸로 기억하고요. 바라기는 저도 2만까지는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인가 1만 명 돌파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오늘 10,000명. 네, 어제 그래서- 10,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아침 상영회를 봤는데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 중에는 아니요,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여러 가지 네,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게 이거 개봉하기 전에 GB 행사를 감독님이랑 PD를 네. 모시고 했거든요. 네. 영진 평론가가 모더레이터를 하고 제가 거기 중계 현장에 있었어요. 중계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말을 못 들었어. 왜요? 아니, 중계를 행사를 진행한다고. 난 이걸 할 줄 몰랐거든요. 할 줄 알았으면 좀 유념해서 듣고 좀 되게 나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얹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번 편은 분으로 끝났다니까. 분하네요 정말. 네. 근데 뭐 이렇게 작품성 했을 때 이 영화가 어쨌든 지금 뭐 나와 있는 홍보 줄거리나 네. 제목도 그렇고 굉장히 미스테리 스릴러 네.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생각보다 잔혹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깜깜한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포스터에 스릴러인데 밤 장면이 나오면 안심이 되는데 대낮에 화사한 분위기의 어떤 포스터나 뭐 스틸샷 같은 게 떠 있는데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럼 정말 미스테리 스릴러로서의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정말 작품성 있는 이를테면 드니 블레브 감독의 영화들 같은 영화인가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완전히 뒤통수를 맞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때까지 쭉 지금 얘기한 건 뭔가 지금 그런 우리가 거기 동참해가지고 정말 누가 보니까 너무 궁금하다를 자극하는 영화처럼 이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그냥 깔아놓은 밑밥이고. 저는 별로 안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좀 허술한 것도 많고 일부러 막 이렇게 오해시키게 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일본 영화라고 보고 생각하고 보면 정말 일본에서 만들 법한 이야기다 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황대리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좀 하실 수 있나요? 지금 계속 분한 표정인데. 네. 누구한테 추천을 하냐고요? 네. 재미없었다며.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해야 돼? 누구한테 추천해야 돼? 파행으로 치다. 실컷 난좀 게스트 한 PD는 당황하시고. 얘네 왜 이래? 난 별로 없다고 얘기했는데 추천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을 해야 되나? 왜 물어봐, 왜? 이상일 감독님의 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전작들을 찾아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찾아보시면 만족하시지 않을까? 이상현 감독 필모도 좀 재밌어요. 홀라우스 같은 것도 되게 보면 거의 약간 히든 피겨스 느낌인데, 샤방샤방한 거, 그거 보고 나면 또 딱 그렇지도 않거든요. 생각할 구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 대한 어떤 진단을 조심스레 내리려고 하는 어떤 시대의 어떤 공기, 그게 막 그렇다고 막 예술 영화, 유럽 영화 같은 작품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보편적인 드라마인데 그 안에서 뭔가 하여튼 이상한 지점을 찾아내서 네. 영화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재능이 탁월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더 가보자면 그냥 뭐 요런 말 하면 이제 이렇게 넘겨짚었는데 여기서 코드가 맞으면 되게 있어 보이니까 아마 제2교포 3세대라서 뭐 그런 시선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나는 약간은 살짝 비켜나 있다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너무 잘 섞여 들어가 있을 때 보이는 어떤 시선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서 그러네.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분노 보면서 저도 일본 영화를 아주 많이 보진 않았지만 독특한 그 일본의 정서나 그 인물이나 그 사회적 배경이 영화 안에 녹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너의 이름은도 사실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분노는 저는 보고 나서 이게 이질적이거나 일본만의 특수한 문화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라는 느낌보다는 보편적인 감정. 네네. 배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의 현재, 나의 지금을 비춰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질감보다는 좀 더 뭔가 공감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저도 보니까 이상일 감독님은 주류에 계시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본인의 영화를, 필모를 쭉 해오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결국에는 이 영화가 원작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그 원작 쓰신 그 소설가도 유명한 그 요시다 슈이치라고. 네. 그분도 네네. 엄청 유명한 일본 거의 현대 그 소설가 중에 대표할 만한 분인데 이 소설을 쓸 때부터 영화화를 염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감독님한테 추천사까지 써달라고 가제본 상태에 드렸대요. 그러니까 무언의 압력인 거죠. 이 영화화를 하고 싶다. 왜냐면 악인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감독님과 같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사실 일본 안에서 이렇게 뭔가 되게 집요하게 파헤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영화인데 그게 이 연출가와도 잘 맞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듣고 보니 어쩌면 되게 야심작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캐스팅에서도 좀 그런 게 엿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영화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고요. 네. 받고는 뭐 영화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지금 나중에 좀 진척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한번 모시고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작품성 있는 영화를 좀 찾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일본 영화 찾아보시는 분들은 뭐 가서 보셔도 네. 조금 다른 의미에서 진이 빠지거나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나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는 영화니까 뭐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얻어 나오실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게 정말 그냥 전형적인 장르 영화, 쫄깃쫄깃한 스릴러 영화를 생각하고 가시면 조금 방향이 다를 수는 있다. 네. 네. 그리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그냥 불편하기만 하고 나오시는 그럴 수도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해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쪽에 가까웠어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짜내가지고 나한테 어떤 주는 게 불쾌감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존재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만만한 영화는 아닌데 네. 어쨌든 그래도 한번 볼만한 영화이면 틀림없다. 보시고 나면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뭔가 뭐 감론을 막 이렇게 막 풀어놓는 게 많아질 수 있는 영화니까요. 네. 그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봐셔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 안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이야기가 평행적으로 계속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계속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살인 사건을 배제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야기가 일종의 드라마로도 흘러도 완벽한 하나의 영화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용준, 유승호, 송미호, 서수진 씨가 연주해 주시는 No Moon at All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네. 분노의 자세한 내용,
다음 시간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